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유진투자증권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리포터가 나오면서 이 다음 달에 이제 노바티스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스핀오프한 이 산도즈가 이제 서비스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산도스를 비교해서 셀트리온이 더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합병이 이제 되고 나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을 한 42조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연준의 이제 굉장히 호키시한 어떤 발표 이후에 하이어 포 롱거 좀 더 오랫동안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게 어떤 의미냐? 앨리스트 적어도 2026년도까지 이제 연준이 이러한 흐름들, 점도표에 이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6년도까지도 이제 물가 상승률 2%와 이 경제 성장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따는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기보다는 상당 기간 윗단을 유지하면서 금리 단의 어떤 기대들을 조금 이제 어그러뜨리는 어떤 이 연준의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호키시한 톤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26% 전일에 이어서 또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6, 0.88.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82%.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 금가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그 연준뿐만 아니라 이 주요 국가들의 어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나쁜 쪽으로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들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뉴욕에서 벌어졌던 이 긴축 기조의 동결입니다만 매파적 동결의 어떤 흐름으로 원달러 한 주 자체가 이제 9원 60전 정도 올랐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되고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수급상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는 선물 쪽에서 계속 이제 지난주 이제 컷오프 위칭 데이 전까지 조금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번 주에는 FOMC를 앞두고 계속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 분위기로 나왔는데 오늘은 또 1조가 넘게 매도가 나왔고요.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또 오늘 또 1000억대 이상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에서 무려 6000억대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도 기간 합해서 2500억대 매도를 했거든요. 뭐 장기 투자자인 투신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양시장에서 1조가 넘게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무려 44.77포인트 빠지면서 2600선을 넘어갔던 어떤 부분들이 아주 단기간에 250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2포인트가 내려가면서 8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0선 윗단에 있던 부분들이 내려왔고 이렇게 이제 지수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도 섹터였던 올해의 뭐 주도 섹터라면 결국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성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테마로 이제 8월 달부터 돌았던 테마들이 계속 이제 짧은 순환을 하면서 도는 흐름들이 오늘도 나타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8배 가까이 많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옷장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한 1%대 하락을 했고 이 소부장 쪽에서는 대부분이 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반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어떤 흐름이 있어서, 예, 오늘도 아침에 이제 99만 2천 원대가 10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준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뭐 대부분 힘을 좀 못 쓰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관련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좀 보였고, 그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이렌시스 정도만 조금 뭐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후장에 뭐 코난이라든지, 아침에는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셀바스 헬스케이가 가장 저평가된 이제 의료 AI다 이러면서 같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쪽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이 그나마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 SC 제형 관련되는 어떤 이제 뭐 머크라든지 로슈의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상승 흐름들을 단기간에 이제 그 돌파가 나오면서 5만 원대 부근 나오면서 거의 지금 한 50%, 60% 흐름들을 상승을 유지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5일선이나 뭐 이렇게 빨간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때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라든지 넘어갔을 때 유지가 되느냐, 이게 그 상방의 어떤 추세선이 추세의 어떤 강도를 나타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지점에서 못 갔기 때문에 강한 어떤 추세의 전환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올 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밴드 태깅을 잠시,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뭐 없어요. 돌파만 하려면 바로 또 이제 올 달에도 내려왔고, 이 빨간 선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8월 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부근해 갔고,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상당히 조금 의외죠. 거래량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여기만 가면 음봉이 나오고, 오히려 다시 지금 오늘은 음봉이 나오면서 이 단기 추세선인 이제 파라볼릭자도 지금 추세 하락 전환이 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월봉상에 이런 흐름이었는데 주봉상에는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6월달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단기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봉상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타나야지만 주가가 좀 올라가거든. 계속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에서의 전환은 이미 이제 3월 달에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전환도 보시게 되면 계속 단기로 이제 좀 전환되었다가 다시 눌려졌다가 전환되었다가 눌려졌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플래트 형태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어떤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14만 5천 원대가 이제 최근에 지지선이었는데, 지지 가격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탈하면서 14만 원대 이제 초반대까지 내려가서 여기에선 또 플래팅을 옆으로 갔죠. 시간에서 이제 100원 정도가 더 빠져서 14만 2,400원까지 내려갔고, 이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어제 오늘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그나마 이제 이번 주 월화수는 들어왔는데 오늘은 28,000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이 오늘 또 매도를 많이 했죠. 개인들은 오늘 또 제법 또 잡아주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뭐 하진 않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흐름의 그 주가 흐름들이 그나마 또 옆으로 갔던 부분들 내려서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 이전 가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자사주 매입을 한 3% 올렸던 부분을 다
되돌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어떤 상황까지 지금 내려가서 지금 합병 이슈라든지 3분기 실적, 이 다음 달에 램시마이스 허가, 그 다음에 유플라마의 추가 이제 PBM 뭐 등재 여부,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뭐 수급상 이슈를 전혀 지금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요렇게 이제 한 2장 페이지 정도, 바이오시밀러 이제 동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산도주가 이 10월 4일에 이제 기업 공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의 어떤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면요. 이 산도즈는 이제 그 1996년도에 이제 스위스 보면 이제 대표적인 제약사가 이제 로슈하고 이제 노바티스잖아요. 그래서 노바티스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노바티스가 2021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절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구조조정을 좀 시작을 합니다. 2021년도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산도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전문 업체인데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스핀오프를 해서 이제 스위스 정시에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는 겁니다. 10월 4일에. 그래서 노바티스가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가격단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낮추면서 셀트리온에도 이제 올 초에 뭐 영향이, 작년부터도 이제 이런 영향으로 가격단에서 유럽에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바티스 주주들이 이제 스핀오프에 동의하면서 노바티스의 이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독립기업으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산도즈의 이제 기업 평가를 한 33조 정도, 요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이제 큰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뭐 매출단 기준 보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제네릭이 더 많으니까 산도주가,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2년도에 이제 에비타 마진율이 18.7%인데 2028년도까지 굉장히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산도주는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에서 그 하이리모즈인가요? 예. 거기가 이제 CBS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 이제 그 PBM 쪽에 등재가 되어 있죠. 예. 그런 어떤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데 산도주가 이제 그 산도주를 이제 비교 분석한 거죠.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래서 이제 초기 공급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거다, 요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분석하게 되면 이제 초기 제품 생산이나 공급은 노바티스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대체 회사를 찾기 위해서 시일이 좀 걸릴 경우에 이러면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말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급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리즈모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반사 기대이익이 뭐 셀트리온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제품 차별성, 뭐 고농도 제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성 높은 어떤 타켓을 한다. 그래서 산도주가 조금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여기 어떤 경쟁 상대들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합병을 이제 셀트리온이 가정했을 때 추정한 예상 매출액이 내년도에 한 3조, 2025년도에 4조 정도를 예상하고 OP 마진도 한 30%를 보여서 합병을 가정하면 내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시가총액 한 42조. 지금 이제 그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뭐 20조대,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한 뭐 10조대니까, 그럼 지금보다는 한 30% 이상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 합병 이후에 증가된다, 합병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요런 얘기를 조금 이제 30% 프리미엄을 부여한
요런 어떤 수준의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산도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2조인데 여기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한 2조 정도 요렇게 되고 있고, 근데 좀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 한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2030년도까지 장기 목표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한 6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셀트리온이 이제 그 2030년도까지 이제 한 12조 정도 목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신약이 한 4 정도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뭐 6이라고 하면 이 산도주의 어떤 목표치에 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삼상에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하고 경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프롤리아라든지 아이알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한 20년 이상을 했어요. 이 산도주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대상으로 해서 셀트리온의 어떤 평가를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30% 이상의 어떤 밸류를 좀 준다. 요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어떤 이제 오늘의 좀 하락들을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는 주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